자, 저는 보수 언론들의 윤이 올라앉고 또 보수 언론사에 나타나지 않은 인물들이 마치 윤에 끌고 가는 장본인 양 설치고 다니고 윤이 기득권에 포위되었을 때 윤은 곧 내 편개에 처질 수밖에 없다.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윤이 왜 저런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국민에게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비추어졌다면 윤이 가는 길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윤은 제대로 자신이 가는 길을 보여줬어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에 대해서 일찌감치 보수 언론 중앙조선이 윤에 접근하고 그리고 윤을 포기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이 기득권들 대기업 재벌 같은 기득권들이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고 그래서 대변인을 조선 출신 동아 출신 이렇게 하고 중앙이 뒤에서 주무르고 이런 형태로 윤이 오래 갈 수 없다. 그리고 윤이 왜 직접적으로 국민 앞에 자기 이야기를 공개적인 행동으로 밝히지 않고 남을 통해서 전원 정치 누구를 만났다더라 어디에서 공부했다더라 뭐라고 말했다더라 어디를 방문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4.7 재보선 이 투표에서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4.7 보선을 엉뚱하게 떼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재보선 이후에도 윤은 계속 침묵 행보를 2달 이상 이어가다가 6월 9일인가 이혜영 기념관에 가서 기자들한테 뭘 할 줄 알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직후에 이제 대변인 임명했다 했지만은 결국 혼선이 더 빚어지고 진영 내부의 말에 혼수만 빚어지다가 결국 대변인이 지금 그만두는 일까지 발생했고 윤이 6월 27일입니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윤이 이제 얼마 못 갈 것이다. 망조가 들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이 이 귀국해서 움직이자마자 곧바로 망가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들에 대해 반기문이 나중에는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비판을 하다가 무너졌죠. 결국 윤에 대해서 지켜보고 띄우기만 하다가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언론이 주말 이틀 만에 윤을 지금 상처를 냈습니다. 윤은 비상한 방법이 없이는 제가 볼 때는 대선을 못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아주 기다렸다라는 듯이 김무성 보좌관, 전 보좌관이죠. 윤을 공격했는데 장성철이라는 솔직히 별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기자들이 그걸 전부 다 씁니다. 황장수가 이 뉴스 브리핑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한 걸 한자도 쓰지 않고 장성철이라는 무명의 인물이 페이스북에 쓴 거를 전부 보도를 했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기사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조선 출신 대변인이 그만뒀어요. 아마 그 대변인은 논설위원 하다가 그만둔다. 나이도 많지 않아요. 조선일보 그만두고 윤 대변인 갔다가 열흘 만에 그만두면 앞으로 뭐 합니까? 아마 조선이 좀 봐주겠죠. 저는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조선하고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재형을 띄워요. 동시에 주말에. 자, 이 모든 것이 너무 톱니바퀴처럼 꽉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음모론을 이렇게 편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에 많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짜여진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재형 또한 보수 언론의 지지를 얻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최정이 10%가 되면 윤이 10% 내려가. 어제 윤이 5.2 내려가니까 최정이 처음으로 진입하며 4.5가 됐잖아요. 이 둘은 완벽한 대체제지 보완제는 아니에요. 최정이 올라가는 것과 윤이 내려가는 것은 서로 맞물린다는 겁니다. 윤은 또 그나마 친박 세력들한테 비토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재형은 아버지가 해군 대령이고
집안의 해군 뭐 이런 부분으로 정통 보수에 맞다라고 하면서 비토층이 더 작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은 중도나 이 좌파 일부까지 포함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재형은 윤처럼 그러지는 못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최재형이 올라가고 윤이 내려오면 이 둘도 한 명이 그만두기 전에는 고만고만한 상황이 벌어질 건데, 문제는 최재형의 뒤에 보수 언론이 있다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특정 보수 언론과 최재형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재형이 친이 개헌 세력들에게 얹혀 있다. 그래서 최재형이 2024년까지 임기 2년만을 하겠다라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그러면서 대통령에 출마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장을 했던 유명한 친이의 인물이 지금 최재형을 미적시심히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수판에 자기 나름대로 세력이 있는 정파 집단과 또 보수 언론과 또 대기업 뭐 이런들 쪽에서 지금 향후 대선 방향을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 이런 조작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일들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생짜로 조작하지는 못하지요. 이 모든 원인 제공은 윤석열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자기가 여러 가지로 떳떳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덜미가 잡혀 있는 일들을 만드는 거고, 처음부터 그 부분은 이거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찌라시를 만든 사람을 고소 고발하고 이러면 될 건데, 최근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장성철이가 말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은 대응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신이 나서 그런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자, 언론들은 어느 시점들까지는 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 브리핑만 윤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문제 제기를 했죠. 저는 이명박이 전성기 때 이명박 비판했고, 박근혜가 전성기 때 박근혜 비판했고, 옛날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는 민주당의 당무회의에서 DJ 아들들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더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은 그 면전에 대고 제가 할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부분 등에 대해서 제가 누구 눈치 보고 말을 끓이거나 이렇게 할 부분이 없죠. 윤석열 스스로가 제가 숱하게 지적했던 거, 지금 윤에서 나오는 문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간을 본다, 그리고 뭐가 뭔지 자신의 어떤 의혹이나 비리 등을 갖다가 그냥 다 덮고 가려고 한다. 문한테 뭔가가 덜미가 잡힌 것 아니냐. 온갖 루머들이니 파일이니 난무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은 뭐 해라더라는 전원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 이런 데다가 기대고, 또 그 출신들을 대변인이나 책사로 앉히고, 그러면서 정근대적 방식으로 자신을 띄우는데 동원을 했다는 거죠. 그게 띄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이 지금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윤만 그런 게 아니라 최재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여권 내부로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 공작의 대상물이 되는 자들의 문제도 있지만은, 한국 사회가 보수 언론, 좌파 언론들 동원하고 여론조사 회사 동원하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고,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장성철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의 페이스북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완전히 윤을 가라앉히는데 동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선을 가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득권인 조중동이나 좌파 언론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요, 자신만의 주장과 칼라로 가겠다고
해야 되죠. 설사 실패하더라도요. 그런 신념과 각오 없이 대충 묻어가려다가는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최재형도요. 추울 날부터 기득권한테 얹혀가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이 뻔해요. 결국 문갈이 입장에서 여야에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빨리 발을 디디도록 끌어내도록 유도합니다. 중간에 브로카드를 넣어서. 그래서 발을 딱 디디고 나면 그 순간에 두들겨 잡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야에 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개헌한다는 거죠. 자, 지금 윤은 순식간에 지금 꺼져가고 있고 최재형이 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지금 경선 연기라는 수를 두면서 이재명 쪽을 도발시키고 있죠. 요즘 언론사가 수백 수천 개잖아요. 조그마한 회사가 여론조사를 권력에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걸 큰 회사들이 띄우고 이제 큰 회사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그 조그마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확대 재생산시킵니다. 권력과 폭력과 돈과 공작에 능한 이들을 보유하고 있는 문갈이 정권이 내년 대선까지 정치 공작을 이런 식으로 해댄다면 도대체 어떻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이거는요, 보수의 수구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탓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